근거 기반 홈 트레이닝 채널 오늘의 운동 신코치 인사드립니다. 간헐적 단식 4탄 지방 대 탄수화물. 오늘은 지방과 탄수화물 중 어느 것이 다이어트에 효율적이고 그리고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자연식물식과 키토제닉. 고탄수 저지방의 자연식물식과 저탄수 고지방의 키토제닉은 서로 지방이 나쁘다 혹은 탄수화물이 나쁘다라고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 달리 두 방법 모두 당뇨, 체중 감량, 활력 향상 등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쟁에 대한 답은 수년 전 BBC에 방영된 Fat vs. Sugar라는 다큐멘터리로 본질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가 가장 비슷한 쌍둥이 형제의 의사가 탄수화물 없이 지방만, 지방 없이 탄수화물만 먹는 한 달간의 시험 결과 두 그룹 모두 체지방 감량이 이루어졌고, 고탄 저지의 경우 인슐린 저항이 오히려 개선되었고, 저탄 고지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거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인체는 메타볼릭 어댑테이션이라는 대사 적응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 적응이란 주로 공급되는 에너지에 맞춰 인체가 적응하는 시스템으로, 쉽게 설명해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높을 경우 포도당을 쓰는 몸으로 적응하고, 지방의 경우 지방에서 변환된 케톤체를 통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사 적응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에너지 모두 과잉되었을 텐데요. 암, 당뇨, 비만, 혈압 등의 질환은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살이 쪄서 비만이 된 것이 아니라 대사 조절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혈압, 암 등의 문제가 동반될 우려를 갖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한참 달라 보이는 자연식물식과 저탄고지는 의외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분비를 경계한다는 것.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는 순간은 우리 인체에서 체지방 분해에 대한 모든 작용들을 멈추어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그룹 모두 인슐린 분비를 경계하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대부분이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 식욕 저절을 망가뜨려 지나치게 많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쥐실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탄수화물만 먹인 쥐와 지방을 먹인 쥐 모두 할당량을 먹은 이후로는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은 반면, 탄수화물과 지방을 5대5로 교묘하게 섞인 음식을 먹은 쥐는 끊임없이 먹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식물식 섭취의 경우에도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인슐린 자극이 적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탄고지의 경우에도 가공육은 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나 탄수화물 하나만 먹는 식단을 해도 되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인 자연식물식의 경우 일부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 결핍으로 인해 신경과민, 불면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비타민 B12, 트립토판, 타이로신과 같은 성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30g 이하로 줄이는 극단적인 저탄고지의 경우 뇌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후로는 몸의 상태를 봐서 부족할 경우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